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이제 저도 카메라랑 점점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을 때 너무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제 즐겁게 점점 즐거운 마음으로 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다 덕분에 영상 잘 즐겨 봐주시고 또 격려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알찬 영상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 걱정을 하고요. 네. 죽을 때까지 사교육 걱정을 하고요. 아이들이 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리다고 거기에서 자유롭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교육 강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글쎄, 교육열이 높고요. 네, 저는 교육열 높은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높다는 거는요, 그만큼 발전할 여지가 많고요.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 부작용과 후유증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가진 그 굉장히 높은 교육열 자체는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성장시킨 아주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열 자체를 자책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서로 칭찬하고, 아, 엄마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군요. 에너지가 많으시군요. 아이를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군요. 이렇게 좀 서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긍정 에너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 서로 수준을 잘 조절을 해서요. 네, 과하지 않게 서로 행복하고 서로 발전적으로 네, 긍정 에너지가 서로에게 모두에게 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네, 죄송하고요. 사교육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저 말하기 전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메모해놓고 다 한 번씩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연습까지는 아니지만 저 찍다가 NG도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찍다가 찍은 영상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다시 찍기도 하고요. 찍다가 도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끄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찍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원칙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산에 관한 원칙이에요. 재정 원칙. 사교육은요,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와보니까 여기도 돈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돈 많이 쓰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사교육에. 네. 다만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만 캐나다는 영어 교육에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스포츠나 예능이나 그러니까 예체능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네, 물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의 실제 생활비에 비례한 그거에 근거한 재정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제 사교육 얘기 시작을 하면요. 아빠들은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엄마들은 아빠들을 약간 원망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더 벌어온다면 아빠 수입이 더 많다면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한테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학원 혹은 학원이 싫다 그런 과외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두 가지 배울 거, 세 가지, 네 가지를 배울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돈이 여유롭지 못해서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되거나 엄마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거나 엄마가 다른 걸 포기하고 아이 이제 학원을 하나 더 해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뭔가 모르게 아빠들이 사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 떳떳지 못한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아빠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돈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돈을 누가 이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그렇지 않아요. 네, 아시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안아주지 못해서 그렇지, 아빠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갖춰서 아이들한테 재정적으로 충분한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제가 아빠는 안 돼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은 다 그래요. 네. 예비 아빠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아마 아이가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해주었을 때 너무나 뿌듯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해주었을 때 참 미안하고 무능하게 느껴지죠. 그건 아빠들이 알아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돈이 많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서 돈이 없으면 더 불행하고 그거 아니에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고기 못 먹어요. 과일 못 먹어요. 네. 애들 수영 못 시켜요. 네. 이게 한국이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각자 가정마다 이 수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뭐 부업이라도 더 해서 더 벌어봐. 그럼 아빠들은 또 엄마들한테 뭐라고 하죠. 뭐 재테크라도 좀 해서 집에만 그러고 있지 말고 재테크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좀 재산을 분리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서 서로를 막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돈을 더 모으기를 서로 기대를 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 불평을 하죠. 그런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네. 아무리 돈을 쫓으려고 해도요, 돈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금까지 정말 결혼해서 어렵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돈이 많냐? 돈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네. 사교육비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돌아봤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네. 정말 잘했다고 느낀 건 책을 쓴 거,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거, 아이들 사교육 예산 세워놓고 운영한 거. 네, 그거였어요. 제 나름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또 하나 있다면, 네, 외식비 많이 아껴서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잘 쓴 거, 이제 그 정도 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네, 이 예산의 원칙을 세우세요. 원칙이라고 하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은 아이들 사교육에 요만큼까지만 쓰겠다라는 선을 정하세요. 아이들 유치원 때 돈 많이 들어가셨죠. 유치원비가 아무리 이제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병설 유치원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잠깐, 유치원 잠깐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바로 사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면, 누구나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거, 축구 시작했죠. 그리고 태권도 하고 싶다 그래서 태권도 했죠.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피아노 배웠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방과후 학교 뭐 로봇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다고 해서 생명과학, 로봇과학, 뭐 중국어, 바둑 뭐 이런 것도 다 해봤어요. 그게 각자 과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요. 한번 쫙 더해보세요. 한 달에 아이 한 명에 들어가는 학원비를 더 더하잖아요. 그럼 수십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쉽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어 학원을 안 다녔고 영어를 뺐는데도 그 정도. 아이가 두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은 저는 100만 원이었어요. 상한선이. 네. 한 달에 학원비로 사교육비로 100만 원을 넘기지 말자라고 원칙을 세웠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 집 가게에서는 굉장히 높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는 최대한 낮춰서 유지하려고 한 6, 70만 원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 이상 줄이기는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애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운동 정도는 했어야 됐고요. 또 이제 영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아이가 4학년 되면서 수학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수학 학원을 다니게 되고, 드럼이라는 조금 특별한 악기를 배우면서 드럼 학원은 피아노보다 비싸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자꾸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빼고 바둑을 빼고 이제 드럼을 넣고 수학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네, 저 예산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방과후 학교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엄마들이요, 방과후 학교는 수업 수준이 떨어지고 아이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방과후 학교보다는 학원을 선호하시는데요. 아이들 저학년이라면요, 방과후 학교로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시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차라리 엄마 뭐 예쁜 옷 사 입으세요. 네. 굳이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가족들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나아요. 네. 굳이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리면서 아직 저학년인 아이들을 체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년, 그 9학년, 어느 학년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돌아다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인데요. 시간 배분의 원칙이 필요해요.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배우는 거 좋아요. 너무 좋죠. 특히 아이가 원할 때는 더 그래요. 아이가 막 배우고 싶대. 엄마 나 중국어 너무 배우고 싶어요. 엄마 저 발레 배우고 싶고요. 엄마 저 리듬 체조도 배우고 싶고, 엄마 저는 수학도 좀 빨리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은 엄마 저 원어민 선생님 만나서 대화하는 곳, 이렇게 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엄마가 불안한 마음에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녀요. 한 친구가 뭐 일주일에 비록 한 번밖에 안 가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학원의 개수를 세보면요. 한 친구당 학원을 한 5, 6개 정도는 한 달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적은 친구들은 두세 개, 네, 많은 친구들은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배우는 거 좋고요. 그리고 돈도 여유가 있다고 칠게요, 집에. 뭐 얼마든지 더 100만 원, 그게 아니라 200, 300만 원을 들여도 괜찮은 수준의 그런 경제적인 위치라면요.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돈의 여유가 있고 아이가 원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학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결과적으로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요. 네. 이게 최악이에요. 네.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배우는 사교육은요. 정말 모래성 같아요. 네, 언젠가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하는 대로, 아이가 좀 책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대로 언제나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학년과 상관없이 독서 시간은 충분할 정도로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의 성적 혹은 성공을 바라는 엄마라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걸 하지 않고 아이가 뭘 좋아하니까 뭐도 시키고, 뭘 잘하니까 뭘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더 성적에 도움이 되고, 뭘 해주면 더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이것들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입시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능력, 성공, 성장이라는 건요, 1, 2년에 단순하게 판단되거나 1, 2년 안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이가 8살에 입학을 하고 20살에 졸업을 하죠. 물론 고등학교 졸업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거나 거기에서 결론이 나진 않지만요. 우리가 흔히 말한 이제까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얼만큼 알차게 보냈느냐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대학 입시 성적이라고 한다면요. 그 대학 입시 성적까지 12년간 공부한 그 모든 것의 결정체잖아요. 그랬을 때 12년간 잘 했는가 어떤가를 결정할 때요. 초등 1, 2학년 때 혹은 7살 때, 초등 3학년 때, 4학년 때 사교육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더 깊은 사고력을 가졌고 얼마나 더 끈기 있게 이 입시를 잘 치러냈는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충분히 읽은 친구들이 결국 네, 끝까지 갔을 때 훨씬 더 네, 여유가 있고요. 성적 면에서는 당연히 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정말 확언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독서 시간을 사이사이 꼭 확보를 하시고요. 아이한테 그런 거 있죠. 한 20분 정도 주면서 빨리 20분 동안 책 읽으라고 하고 20분 후에 학원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원과 학원 사이에 20분이 있어요. 간식 먹고 쉬어도 부족한 시간에 제가 이제 독서 시간 확보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를 불이 나게 막 책을 읽으라고 이거 한 권 빨리 읽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책이 눈에 들어오고 그 책이 정말로 이 아이의 마음을 살찌우지 못해요. 사고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충분하게
조금 충분히 쉴 시간도 주시고요. 머리를 식힐 시간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충분하게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한 거란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맞벌이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키워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상황을. 집에도 있어 봤고 직장도 나가 봤는데요. 당장 직장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후 시간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잘 때우고 나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단 한 가지. 맞벌이 엄마들의 소원. 나의 퇴근 시간보다 학원차가 30분만 늦게 우리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이 있죠. 네. 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아이들이 하원 전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날 너무너무 좋아요. 잠깐 누울 수도 있고요. 옷 갈아입을 여유도 있고요. 뭐 설거지 못한 거 있으면 해놓기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좀 여유롭고 일단은 퇴근하자마자 막 급하게 아이를 만나서 여유 없이 서로 막 이제 전쟁하듯이 저녁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이제 날마다 그렇게 오후 시간을 아이들이 스스로 보내야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물론 돌봄 교실도 있고 방과후 학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학원을 꼭 여러 군데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으시고요. 안전하게, 우리 학원 셔틀에서 문제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고 볼 때마다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노란 봉고차 셔틀 차량 너무 많이 탔거든요. 정말 많이 탔어요. 근데 그 어떤 차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고, 저한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지금 그 일을 겪은 그 가정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 무엇보다 아무 죄 없이 정말로 그냥 친구들이랑 열심히 축구하고 싶어서 차를 탔다가 그런 변을 당한 친구를 생각을 하면요. 아, 정말 끔찍하죠. 네,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셔틀을 좀 짧게 타거나, 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약간 그런 이제 세팅이 좀 되면 좋겠고요. 제 바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도 많다는 걸 알아요. 네,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한 지역도 많아요. 교통 때문에. 네, 아이가 혼자 신호등을 건너는 것보다. 네, 차라리 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학원차를 타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우리 엄마라는 자리가 힘든 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빠가 뭐 대략적으로 아빠가 사실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 오시니까 그 돈으로 학원 보내는 거고 아빠가 뭐, 뭐 축구 한번 시켜볼까 뭐 이렇게 한번 툭툭 던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모두 알아보고 또 어떤 학원을 다닐지 결정을 하고 학원 영어를 다닌다. 그럼 영어 학원 많은 학원 중에 어떤 학원으로 결정을 하고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학원 결정을 위해서 애쓰는 건 다 엄마예요. 네. 아빠가 영어학원 선생님 만나보고 상담하고 이 학원이 좋겠어 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 없죠. 그죠? 네. 우리 엄마들은요. 맡은 역할이 그건 거예요. 아이의 사교육을 컨트롤하는, 네, 사교육을 세팅하는 아주 초등학교 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사실은 좀 아이들이 사교육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엄마들 저는 대단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자리 저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고 캐나다에 와서도 다르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도 누가 뭐 이번에 뭐 시작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프를 배운대요. 여기는 골프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한국은 골프가 굉장히 낯선 운동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대중화된 운동, 우리나라 태권도 약간 그런 느낌? 뭐 하여튼 그러니까 골프를 많이 배우는데 골프를 그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렴하기는 한데 꼭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된다면 어디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할 것이며 해야 된다면 어느 요일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을 같은 반에 넣을 건지 다른 반으로 뗄 건지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결정을 중간중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엄마들 대단하신 거고요. 정말 엄마들 힘든 자리 맞아요. 네. 이거 아빠들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세팅하고 막 하라 그러면요. 못해요. 아마 못한다고 할 거예요. 돈 벌러 간다고 할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는 재정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원칙. 독서 시간을 꼭 확보하시라는 거요. 네. 독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교육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교육 과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마칠 때 사교육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교육도 시작과 끝이 있네요. 그렇죠?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날 때 처음에 종목을 결정하고 학원을 정하고 할 때요. 어, 모든 것에 충분하게는 어렵지만 아이와의 대화가 꼭 필요해요. 네. 시작을 할 때는 물론 아이가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하든 엄마가 필요해서 필요를 느껴서 아이한테 먼저 제안을 하던 간에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혹은 아빠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친구랑 갑자기 불현듯 다니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시작을 할 때 형식적이지만 아이한테 약간의 그런 다짐 같은 걸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각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면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배웠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라고 아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라고 하고 가방을 막 메고 학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사실 우리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효과를 좀 떨어뜨리잖아요. 자기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과목이 끝날 거예요. 뭐 시간이 바빠서건 아니면 다른 과목을 시작하게 됐건 아니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흥미가 떨어졌건 아니면 아무리 해도 네,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좀 더딘 과목도 있어요. 아이마다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시기가 올 거예요. 과목마다 아이마다. 그때도 이제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거는 너는 언제까지 더 했으면 좋겠어? 혹은 너 이제 엄마는 너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했으면 좋겠고 다른 과목 요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아이와 짧게도 좋고요. 형식적이어도 좋으니까 그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거나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저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기는 해요. 저는요, 돈에 대해서도 아이한테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하고 아이한테 책임감을 좀 가지기를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가 그 학원을 좀 한마디로 좀 흥미를 잃거나 대충 하려고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자꾸 결석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기 전에 미리 이 학원을 등록할 때 이거 한 달 학원비가 얼마야? 교재비는 얼마고? 너 한 명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한 달에 우리 집 생활비 전체에서 이만큼이 더 소요되게 됐어. 더 지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걸 너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너가 당연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엄마 아빠가 여기에 써도 되는 돈인데 너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널 위해 쓰는 돈이야. 그걸 잘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찍어서 말을 했어요. 네. 캐나다 올 때도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했어요. 너 한 명이 캐나다에 1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이만큼이야. 너 한 명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죠. 네, 아이가 모든 걸 자기는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나는 그냥 뭐 그냥 뭐 즐겁게 살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네, 아이가 이거가 이렇게 온 게 정말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 그리고 많은 걸 포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뭐가 됐든 간에 더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진지하게 붙잡고 출국하기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아이가 그때 이제 딱 듣고는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가끔 뭐 할 때 자기가 학교에서 여기 캐나다 학교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금방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가 또 그렇게 막 확 빠져들어서 친해지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이랑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뭔가를 하면서 영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대요. 선생님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대요. 이유는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혹은 내가 게을리하고 대충대충 사는 거는 너무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념이 잡혀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고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되지 않았고요. 저는 사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나가듯이 혹은 뭐 때로는 아이가 너무 좀 게으르고 불성실할 때는 진지하게 아이를 붙잡고 어, 이렇게 할 거면 그만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가 여기 이 학원에 다니느라고 한 달에 내는 15만 원의 돈이 그 정도 지금 너가 열심히 그런 식의 그런 태도로 한다면 엄마는 그만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돼지갈비를 배부르게 한번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딱 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했던 그냥 상황이고요. 네, 저의 얘기도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재미있다 혹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요. 그냥 덧붙여 본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강조했던 거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재정 원칙 꼭 세우시고요. 시간 원칙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는 아이와의 형식적이고 짧은 대화 꼭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게 작아 보여도요.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인 그리고 나중에 성장을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만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토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토요일 밤 11시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즐겁게 나눌게요. 저 너무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